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159명이 희생된 12구 이태원 참사가 내일이면 3주기를 맞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유가족과 정부가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행사를 함께 열었습니다. 또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40여 명도 정부 초청으로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결코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은 어디까지 갔는지, 유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인 진창희 운영위원, 그리고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이미연 실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진창희 위원님 그리고 이미연 실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일단 또 3주기를 맞아서 애도의 말씀 드리고요. 자, 12구 이태원 참사 3주기 앞두고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우선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우리 진창희 운영위원부터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희생자 진세은의 고모 진창이라고 하고요. 유가족 협의회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미연 실장님. 네, 저는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라는 20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네. 대책회의에서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미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기 전에 여론조사 잠깐만 언급하고 갈게요. 일부 정치 토크에서 패널 두 분이 언급하신 여론조사 개요 잠시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강찬호 위원이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계속 의견은 6월 3일 실시됐던 방송 3사 공동 심층 출구조사 결과로 한국 리서치 등 3개 기관이 투표소 60곳에서 5,190명을 개별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박찬수 대기자가 언급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관련 의견은 여론조사 꽃이 9월 19일부터 이틀 동안 ARS 자동 응답조사 방식으로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자, 일단 진창희 위원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참사 초기에 유가족들이 이제 협의회 구성하기까지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정부에 이제 유가족 명단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자료가 없다고도 했고, 근데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 또 유가족 명단이 있었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셨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유가족 협의회가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구성이 됐는지 그걸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참사 초기에는 정부가 어느 정도 연락처라도 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전혀 도움이 안 됐고요. 동시에 장례를 치른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었고, 네. 초기에 추모관에 아이들을 보러 부모님들이 자주 가셨거든요. 네. 그러면 추모관에서 같이 울고 있는 부모들을 만난 경우도 있고요. 네네. 추모관에 가면 생년월일과 기일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29일, 10월 30일이 기일인 희생자들을 직접 찾아다닌 분들도 계세요. 네. 그렇게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한 20여 분 가족이 만나게 됐고, 처음에 민변 사무실에서 한번 만남을 가진 게 기사가 나왔어요. 네. 한 20가족 정도?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가족들이 더 모였고, 그 이후 저희끼리 창립 총회도 하고 유가족 협의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창립 총회 할 때는 한 몇 가족 정도? 그때 당시 조금 더 늘어났어요? 네. 꽤 많이 모였어요. 5, 꽤 많이. 60가구 네. 정도.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명단을 기본적으로 그때는 스스로 모인 사람들끼리 이제 주고받고 해서 작성을 했겠네요. 네. 자, 그리고 자, 이미연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잠시 두 달 뒤인 12월에 유가족 협의와 별도로 시민대책위원회가 이제 결성됐습니다. 사실 뭐 피해자 유족은 아니잖아요. 시민대책위원회. 어떤 분들이 함께 했는지, 또 시민대책위원회라는 거를 결성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유가족협의회가 12월 10일에 결성을 했고요. 네네. 시민대책회의는 그거보다 3일 빠른 12월 7일에 이제 결성을 했습니다. 그 민변 그 지하 대회의실에서 거의 동시에 네네, 결성이 됐군요. 맞습니다. 예. 11월 22일에 그 유가족들이 처음 민변에서 이제 기자회견 하셨을 때 저희가 가서 뵀었고, 근데 이제 참사 직후에 국가 애도 기간이라는 걸 일주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직후부터는 시민단체들이 사실 별도로 모여서 추모제를 매주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유가족들이랑 전혀 연결될 아무런 이제 끈은 없었고, 그래서 유가족들이 모이시고 어떤 이제 사회의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하면 이제 저희들도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매주 추모제는 계속 녹사평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세월호 이후로 이런 재난 참사 안전 이런 주제로 사실 시민단체들이 많이들 경각심을 갖고 사실 활동을 해왔는데 여전히 8년 후였던 2022년에도 이런 대규모 인명 피해가 있었다는 것에 사실 많은 단체들이 충격이었고, 여전히 우리에게 과제가 남아있다는 이제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200여 개 단체들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이제 대책을 세우는 일에 계속 나서야겠다라고 해서 결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 거의 동시에 발족은 됐고 계속 이제 우리가 공조라는 표현을 쓰나요? 협력하면서 계속 활동을 해오셨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진창희 위원님, 지난 25일 정부와 유가족협의회가 처음으로 함께 추모 행사 열었고, 참사 당일인 내일은 정부 주관 공식 3주기 추모식이 열립니다. 정부가 이렇게 참여하는 게 올해가 처음입니까? 네,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에요? 네. 유가족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네. 지난 정권에서는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유가족을 만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분위기에서 유가족을 혐오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대통령이 저희를 만나주시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주셨죠. 이번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와 함께 추모제를 치르게 되니까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쌓였던 어떤 원한이 조금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린다. 네. 자, 그렇다면 이미연 실장님은 이 정부가 직접 공식 추모에 나선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세요? 일단 정부에서 이런 걸 결정한다는 건 사실 네. 정부라는 건 이제 단일한 단일체는 아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수많은 공무원과 뭐 정치인들이 다 총체적으로 정부라는 걸 이룰 텐데 네. 그 전에 사실 정치인들이라든지 공직자들의 태도들이 유가족이나 생존 피해자들이나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태도들이 사실 외면 또는 아니면 뭐 왜곡하는 발언도 뭐 서슴지 않았고,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주관하고 함께 추모의 목소리를 낸다는 건 사실 이런 정부 뭐 전체에 이런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매우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추모한다는 게 단순히 희생자를 기억한다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게 앞으로 한국 사회를 얼마나 더 안전한 사회를 가기 위해서 기억하고 과거의 이제 참사를 기억하고 앞으로 어떻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가 이런 추모의 한 그 행태가 사실 그 앞으로의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네, 그런 면에서 네. 지금 정부가 생명 안전을 위해서 나서겠다라고 하는 결의의 하나로 이런 추모를 같이 하는 것이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질문은 두 분께 다 드릴게요. 먼저 그 이미연 실장님한테 먼저 드리면, 참사 발생 3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인 유가족 40여 명이 정부 초청받고 한국 찾았습니다. 참사 직후부터 사실 그 국내 유가족들도 되게 불만이 많고 어떻게 또 외면당하고 이런 말씀을 방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유가족 지원은 더더욱 충분치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특히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네, 외국인 유가족들은 사실 충분치 않았다가 아니라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다고 네.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네. 사실상 그 시신 인도하고 장례식을 치르는 이후에 한 번도 한국 정부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적이 없다는 게 유가족들 그 외국인 유가족들 공통된 이제 이야기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은 외신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이태원 참사 관련 뉴스가 매번 이제 외신들이 다룰 정도의 큰 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외국에서 한국의 뉴스를 찾아볼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참사가 났는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고 그리고 그나마 여기 한국 가족들은 100여 분 가량이 모여 계시고 같은 이제 아픔을 겪은 분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지만 네. 아무리 뭐 이란이 5가족이라도 다 다른 도시에 사는 5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변에 같은 고통을 가지신 분이 없고 이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서 되게 고립감을 많이 느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한국에 계신 가족들도 지역에 이제 그 지역에 혼자만 희생자인 경우 비슷하게 느끼시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외국인 유가족들은 특히나 정보에서는 특히나 많이 차단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매우 고통스럽고 고립감으로 더 힘드셨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창희 위원님도 네. 외국인 피해자들 좀 이렇게 접할 기회가 있었나요? 얘기를 네.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2년 전인가 예. 몇몇 연락처를 아는 외국인 유가족이 생겼고 네. 그중 한 분인 프랑스 유가족 리마무님 희생자 리마무님의 아버님과 줌으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예. 이란 분이요? 네, 프랑스. 네, 네. 예. 그런데 인터넷 검색으로 잘못된 참사 전후의 상황을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셨고요. 그래요. 그리고 리마무님 어머니께서는 전혀 외부로 출입하지 않고 매우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이고 대화하고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손잡고 울 수 있었기 때문에 큰 힘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제대로 된 그조차도 없었다. 정보도 못 받고 소통을 할 수 없으니까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국내 유가족과 외국인 유가족들이 자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 남을 위로하거나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정말 아닐 텐데 외국인 그 유가족들을 보면 정말 안 됐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셨다는 거 보니까 상황이 어땠는지 좀 짐작이 됩니다. 최근에 정부 합동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동감사도 유가족 요구로 이루어졌다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자 진창희 위원님 그 합동감사 요구하신 이유가 애초에 뭐였어요? 예, 지난 7월 16일이었는데요. 대통령 경청회 행사에서 네. 공무원 징계 시효가 3년인데 곧 3년이 채워지면 감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끝날 것 같다라고 네. 감사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동안 기관들에서 감사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했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경우가 많았었어요. 특히 용산구청은 아예 감사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에겐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저희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합동 감사가 실시되었고 네. 며칠 합동 전에 감사 결과가 며칠 전에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이미연 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정부는 합동감사 결과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경비 수요가 집중되면서 이태원 일대 경비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감사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거는 뭐 유가족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미리 짐작하실 수 있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도 경찰이 사실상 배치되지 않았다는 사실들은 간간히 나오곤 있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는 데에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그 경찰의 업무 중에 물론 경호도 있겠지만 이 본질은 사실 경찰이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최우선 과제를 잊고 경비 업무 그러니까 대통령실 경호에만 사람을 배치하고 사실상 이런 자신들의 과업을 잊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확인한 거고 그런 면에서는 이건 단순히 그 용산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용산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결국엔 서울청이라든지 경찰청 전체적으로 이런 경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이제 시그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작년에 1심 그 판결에서 용산서장들 위주로만 일부 유죄 판결이 났지만 이거는 좀 더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대통령실 이전이 정말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정말 많은 뭐 예산부터 해서 많은 이제 문제들이 있지만 이런 그 인파라든지 뭐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닥칠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 했다는 게 사실 정부가 어떻게 저렇게 허술할 수가 있을지 싶고 네. 그런 부분은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실제 대통령실의 기록들까지도 좀 더 드러내서 그 결정들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좀 더 밝혀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좀 더 추가 조사를 통해서 좀 더 밝힐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진창희 위원님, 유가족 협의회는 이번 합동감사 결과에 대해서 사후 수습 과정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사후 수습 과정 감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보세요? 예. 이번 합동 감사가 이루어진 것만도 다행이긴 한데 네. 국가가 할 수 있는 감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3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또 참사의 원인이나 지자체의 대응 감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저희 유가족들은 피해자를 구조할 때 그리고 수습할 때 대응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 당시 행안부가 왜 수습본부를 차리지 않았는지 그다음에 소방은 대응에 있어서 어떤 네. 미흡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두 분께 공통으로 드리는데 먼저 진창희 위원님께 질문 드린 김에 드릴게요. 감사원도 별도로 감사를 이제 진행했는데 징계 0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일단 유가족위원회 대책위원회 여기는 유가족협의회인가요? 예, 네. 위원회는 유가족협의회는 이 감사원 감사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합동 감사 발표가 있던 날 저녁에 네. 감사원에서 물타기 하듯이 스리슬쩍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감사원 결과를 보고 저희 유가족 협의회가 매우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산불 재난 같은 다른 서로 성격이 다른 감사를 한꺼번에 놓고 시스템 부분에서 감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결과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재난 관리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대한 투자가 적었다. 그리고 걸맞은 처우가 제공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3년 동안 하지 않고 결국 이렇게 무책임하고 면피성 결과를 놓은 거에 대해서 저희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재감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재감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주셨고, 자, 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시민대책위 평가는 어떤 겁니까?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근데 감사원 감사는 크게 이제 직무 감사도 있고요. 네네. 시스템 감사라고 해서 이제 그런 제도적인 감사 이런 게 있는데 예. 지금 2023년 연초에 감사원이 감사 계획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네. 연말에 감사를 시작할 때는 시스템 감사만 하는 걸로 이제 하고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감사 결과가 지난 2주기 직후에까지도 안 나온 거예요. 감사가 1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예. 그때까지도 안 나왔고 그래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감사 왜 안 내놓냐 했는데 그때 나오던 소식들도 직무 감사는 안 했다. 그러니까 어떤 공직자들이나 그 자리에서 어떤 판단을 실수를 했고 뭐 잘못했고 이런 거는 안 하고 제도상 어떤 미흡함이 있는지만 시스템 감사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게 납득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공문을 보냈는데 기껏 답장을 한다는 게 뭐 보고서는 있지만 아직 결의가 안 됐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1월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또 10개월이 지난 3주기에 서나 내놓은 결과가 결국엔 직무감찰, 그러니까 정부합동감사에서 나왔던 그런 징계나 이런 게 있으려면 누가 무엇을 했는지 직무감찰을 했어야 되는데 직무감찰 없이 네네. 시스템 감사만 했고 그 시스템 감사도 뭐
할 필요 없을 만한 내용 시스템은 이미 다 잘 갖춰져 있는데 사람에 대한 투자가 없어서 문제였던 거더라. 이렇게 이런 류의 결과를 내놓은 거거든요. 사실 이 감사 결과는 사실 납득하기 좀 어렵고 사실상 그 유가족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제대로 된 재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질문은 이미연 실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런 뭐라 그럴까? 뭐 맹탕 감사라 그러나 이런 부분도 유가족들의 어떤 분노를 일으켰지만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도 이제 불거졌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창원시 의원 발언이 있었는데 지난 7월에 대통령 지시로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범죄 수사 전담팀이 꾸려졌습니다. 자, 지금 한 석 달 정도 지났다고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장님, 그다음에 그 어떤 조치가 본인이 생각하기엔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2차 가해 방지를 위해서. 네, 그래서 2차 가해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고 그래서 저희 이제 요게 뭐 그래도 좀 뭔가 제보나 신고가 있어야지만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지난 9월 24일에 유가족들이 184건 이제 접수 건으로는 70여 건이지만 이제 그런 뭐 악성 댓글이라든지 2차 가해성 이제 게시글 뭐 이런 것들을 한 180여 건을 실제 이제 수사팀에 제출을 했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그나마 수사팀이 있어서 이렇게 받아주기로 했지만 예전에 연락을 하면 좀 수사 좀 해라 이런 거 하면 뭐 이 더 급한 게 있다. 예를 들어서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법적으로 특정 이제 그 피해자가 이제 지목되는 어떤 특정 그 글이 아니고 이태원 참사를 싸잡아서 얘기하는 이런 거는 못 한다. 뭐 이런 식이었고 되게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가해 전담 수사팀이 생겼지만 이것도 사실상 이제 정부가 의지가 있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지시나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이 됐지만 뭐 정부가 바뀐다면 아니면 정부가 뭐 태도를 바꾼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 이태원 참사 말고도 사실 2차 가해로 피해보는 재난 참사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뭐 꼭 이게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아니더라도 소수자들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뭐 왜곡이라든지 가짜 뉴스라든지 폄훼라든지 이런 2차 가해로 인해 입는 피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예방 조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아니면 뭔가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일벌백계를 하는 것을 보여야 예방이 또 되는 것도 있고요. 특히 이태원 참사는 159번째 희생자가 사실 이런 2차 가해로 인한 그 괴로움 속에 사실 그 피해자가 추가로 나온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 3년 가까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정부가 이런 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좀 2차 가해를 예방하는 걸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요.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진창희 위원님, 이게 그러니까 전담 수사팀도 필요하지만 제가 이런 거 보면은 좀 전담할 변호사가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사기관에 갖고 가고 그다음에 뭐 변론도 하고. 전담 변호사 있습니까? 그것보다 지금 더 필요한 게 어떤 거예요? 지금 저희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2차 가해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모든 사례를 캡처하고 모아서 직접 수사팀에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수사팀에서 되게 미온적이고 갖고 가면 그러면은 저희가 2차 가해로 지금 너무 힘든데 그 댓글과 욕설을 다시 대면해야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가해를 막으려면 이게 처벌이 되어야 되고 이런 행위가 인면 수심의 행위라는 각성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태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런데 지금 특별법 논의가 안 되고 있어서 개정안이 통과될지 이 여부가 지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진창희 의원님께 이 질문 드릴게요. 심리적 지원에 대해서도 좀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나 봐요. 네. 정신건강 지원 실제로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또 어떤 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참사 초기에 언론 보도는 정신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처럼 나갔지만 네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제대로 된 심리 치료를 받은 가족들이 없으시고요. 갑자기 3년 만에 보건복지부에서 예. 치유를 해주겠다고 문자가 오고 며칠 후에 전화가 왔었어요. 네네. 갑자기 전화 와서 어떻게 지내느냐, 요즘 어떠냐라는 예, 예. 질문을 했을 때 우리 가족들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이게 재난참사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이야기를 꺼낼 수 있어야 될 텐데 네. 전혀 이 피해자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접근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었어요. 네네. 이게 당사자의 필요가 충분히 고려됐는지 이 그런 것들이 의심이고요. 네. 치료 지원 절차가 복잡하고 네.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 때 어디로 찾아가서 어디서 지원을 받아야 될지도 정보 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면 실장님, 치유 휴직 제도 역시 법안 시행이 미뤄져서 올 4월에야 시작됐다고 하는데 또 신청 기한 짧아서 유가족들 제대로 신청 못한 사람도 많고 시민대책위원회는 유가족 법률, 생활지원 어떤 지원 체계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세요? 이런 그 시급한 게 사실은 이미 시급한 시기가 조금 지나서 지금 그런가요? 예, 치유직이라는 게 사실 이제 가족을 잃고 사실 이런 일상에 복귀하기 어려워서 네네. 사실 업무도 할 수 없고 이럴 때 사실 쓰라고 하는 제도인데 네. 3년이 지난 이제 3년이 되어서야 이제 이렇게 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조치들이 다 이제 특별법과 시행령이 다 통과된 올해 1월 이후에서나 뭔가 제도가 마련돼 가지고 시행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유가족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했을 참사 직후 이제 그 첫 해 대부분 이제 힘드셔서 일을 중단하시거나 그 하시던 일들을 포기하거나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네. 그때 시점을 다 놓친 것들이 너무 아쉽고 예. 지금도 아마 물론 지금이라도 그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실제 이거를 신청하신 분이 신청 기간이 한 50여일로 짧기도 했지만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전체 희생자가 159명에 유가족들 합치면은 거의 300명이 넘는 숫자인데 그중에 20명밖에 네. 신청을 안 하셨다는 건 사실 이런 필요와 현실에 맞는 이제 지원들이 사실상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고 지금 유가족들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부나 이런 분이 법이 통과됐으니까 이런 제도가 있어요 하세요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경청해서 하는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경청해서 하자. 자, 진창희 위원님, 유가족 요청에 의해서 특조위 조사 완료될 때까지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2심 재판 지금 연기돼 있다고 해요. 네. 조사를 통해서 어떤 게 좀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는 네.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사의 첫 번째 조사예요. 지금 3년이 흘렀지만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네. 아직 첫 번째 조사가 제대로 마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1심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검사분들이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재판에 임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네네.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전 수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경찰청, 서울시, 대통령실까지 네. 모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이후 재판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미연 실장님,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딱 한마디로 한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어요? 네. 안전을 원한다면 참사를 기억하라. 이거 유가족들이 얘기해 주셨던 말씀인데요. 저희가 세월호도 있었고 그 외에도 지금 이태원 참사 외에도 정말 많은 참사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는 아닙니다. 네. 근데 계속 알아서 해주겠지. 특별법 통과됐으니까 다 해결되겠지. 이렇게 되면 결국 안전사회는 오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진상규명 제대로 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안전한 사회 만들 그때까지 좀 계속해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창희 위원님.
네, 지금 특별조사위원회에 제보 영상과 사진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3년 전 이태원에 가신 분들의 사진과 영상으로 지금 우리 희생자들의 끊어진 동선을 이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구조 과정에서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탄핵 전국에서 청년들이 들고 나온 응원봉 물결을 보고 저희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권 피해자로서 고되고 외로운 투쟁을 해왔었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는 정당한 요구에 네. 동참해 주셔서 정말 많은 기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저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이런 요구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진창희 운영위원과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의 이미현 공동 상황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